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연구처에 새로 오게 된 연구교수 홍효원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시작에 앞서서 오늘 자리해 주신 교수님들께 그 질병을 기반으로 한 기초 연구를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2D, 3D 질병 모델링을 통한 뇌 질환 연구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뇌 질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질환이 2D, 3D 질병 모델링을 통해서 기전 연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이제 뇌 질환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인데 이제 사실 저는 뉴로 디벨롭먼트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테마를 브레인 디지즈로 잡았고요. 그래서 세포나 동물 그리고 오가노이드를 기반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오버뷰를 드리고 특히 이제 3D 브레인 오가노이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 위생병연구센터에서 앞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그 클리닉 서포팅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러한 질병 모델링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연구를 지원해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모든 질병이 그렇듯이 브레인 디지즈 또한 이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센트럴 도그마에 맞게 이제 여러 가지 유전적인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다양한 브레인 디지즈가 생기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뉴로 디벨롭먼탈 디스오더 같은 경우는 그 발달에 중요한 유전자의 기능이 이상이 생겨서 이러한 발달 질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같은 디지즈는 사실 통상적으로 노화와 관련이 돼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한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도 이제 발병이 좀 앞당겨서 나타날 수 있는 소인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소아내전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신경 전달 채널에 문제가 생겨서 에필lep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에 반면에 환경적 요인에 의해 생기는 질환들은 다양하게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질병들은 이제 물론 유전적 소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환경적 요인이 크기 때문에 연구를 함에 있어서 이제 질병 모델을 만들기가 좀 쉽지가 않고 환경에 대해서 이제 조금 조절 요소를 추가하거나 대증요법을 통해서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유전적 요인이랑 환경적 요인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병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사회가 좀 고도화됨에 따라 이런 수명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이제 노화와 관련된 질병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질병들은 사실은 굉장히 환자 풀이 넓지만 요인을 정확하게 디텍션해서 치료 전략을 세우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디지즈를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실험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런 실험 모델을 설립을 해야 할 때는 가장 먼저 이 병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병을 분자세포 수준으로 탐색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파킨슨 디지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알파시뉴클린이라는 거 하는 프로테인이 세포 내부에 과도하게 이렇게 축적이 되면 그것이 루이바디를 형성하게 되고 이것이 신경 독성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경학적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러한 기전을 기반으로 하여 1차적으로 2D 셀 모델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프라이머리 셀이라고 해서 마우스에서 유래한 세포를 가지고 연구를 세팅하게 되거나 나는 마우스가 싫고 이제 휴먼에서 연구를 하고 싶다 하는 연구자들께서는 이제 사람에게서 인듀싱된 줄기세포를 특정 여러 가지 뉴런 파퓰레이션을 분할을 시킨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코컬처를 진행하거나 마이크로플루이딕스 디바이스를 통해서 미세 환경을 설정해서 이게 2D 상황에서 연구를 많이 진행을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서 좀 더 고도화하게 되면 3D 오가노이드라든지 아니면 애니멀 모델, 아까 그 조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애니멀 모델을 이제 세팅을 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각각의 모델은 각각 장단점이 있고 연구 테마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델이 가진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제네틱 팩터 디펜던트하게 모델을 만약에 설립하고자 하신다면은 크리스퍼 캐스19 에디팅 기술을 쓰거나 트랜스제닉 애니멀 모델 RNAI와 같이 직간접적으로 유전자를 조절해서 모델을 만들어야 하고 환경적 요인에 기반해서 모델을 만드시는 경우에는 그 질병이 나타나게끔 하는 그 환경에 맞추어서 모델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실 유전적 요인으로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델이 조금 약간 보편적으로 설립되기가 좀 어려운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각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특징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2D 모델 같은 경우는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우스에서 유래를 하거나
휴먼에게서 드라이브된 셀을 이용해서 적절히 분할시켜서 코컬처를 하면서 미세 환경을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2D 셀은 일단 비용이 굉장히 간편하고 비용이 작고 그 세팅하기가 수월하고, 그 다음에 하이솔포 스크리닝과 같이 이제 대규모의 실험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쉬운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개체가 가지고 있는 3D 컴플렉스를 구현하기가 어렵고, 그런 굉장히 ECM-라이크한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미세 환경을 구현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이제 애니멀 모델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애니멀 모델은 그 유전공학이나 이런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초반에는 굉장히 단순한 동물에서 좀 고도화된 동물로까지 많이 좀 발달 과정을 갖게 됩니다. 사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선형 동물인 C. 엘레강스나 초파리 같은 경우는 무척추 동물로서 일단 한 세대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세대 기반의 그런 사이클링 연구를 하기는 굉장히 수월하고 코스트도 굉장히 낮은 반면에, 일단 컴플렉시티, 그러니까 복잡성은 굉장히 낮고요, 사람에 비해서.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피지올로지컬 렐레번스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페이션트에서 나타나는 그런 피노타입을 구현하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동물 모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브라 피쉬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척추동물문이 되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개선된 컴플렉시티와 렐러번스를 보이지만 여전히 이제 페이션트와 흡사한 피노타입을 연구하기에는 조금 허들이 좀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이제 마우스의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컴플렉시티와 렐러번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모델링을 해서 질병을 연구하거나 기전을 밝히기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런 마우스 모델 또한 실질적으로 휴먼과 아주 일맥상통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비용 면에서도 조금 디메리트이 있고, 한 세대가 길기 때문에 좀 세대 간 연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이제 프리메이트, 그러니까 원숭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람과 유사한 그 유전적인 형질을 보이지만 확장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코스트가 어마무시하게 비쌉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마리당 한 2천만 원, 1천만 원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대가 거의 20년 이상, 한 세대가 길기 때문에 연구를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현대의 이제 기초의학이나 이런 연구 분야에서는 질병 모델은 마우스를 기반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우스조차도 휴먼이 아니기 때문에 피노타입을 완전히 구현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이제 쉐어드한 피처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휴먼 페이션트에서 나타나는 피노타입을 마우스가 잘 구현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써왔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먼에서만 나타나는 피노타입을 마우스가 구현하지 못하고 마우스 자체에서만 나오는 이상한 피노타입들도 있기 때문에 약물 개발하기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빔상을 통과한 드럭들이 임상에서 드랍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 동물 실험에서의 제한성 문제가 가장 큰데요. 그래서 현대 의학에서 이게 조금 동물 실험을 조금 지향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고, 조금 더 휴먼과 가까운 생체 모델이 필요하다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나온 게 3D 브레인 오가노이드인데요. 사실 제가 오늘 브레인 오가노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는데, 오가노이드는 브레인뿐만 아니라 모든 장기에서 사실 이론적으로는 구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가노이드라는 것은 줄기세포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줄기세포를 어디로 분화시키느냐에 따라서 브레인이 될 수도 있고, 키드니, 하트, 그다음에 뭐 간, 리버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브레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브레인 오가노이드를 메인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만능성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오가노이드를 만들게 되는데, 이 만능성 줄기세포는 사실 블라스토시스트에서도 올 수도 있지만 페이션트에서 드라이브된 파이브블라스트를 역분화시켜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맞춤형 치료의 모델로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소재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줄기세포를 3D 스트럭처로 만든 다음에 적절한 배양 조건을 가하게 되면 실제 뇌에서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신경세포와 비신경세포들로 구성된 미니 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미니 뇌는 실제 뇌의 발달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연구하기가 힘들었던 얼리 브레인 디벨롭먼트를 연구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뇌의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렇다면 이 오가노이드는 어떻게 만드냐?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 스템셀을 먼저 컬처를 하고 그 2D 상태에서 납작하게 이제 키웁니다. 이거를 이제 DC에서 떼어내서
이러한 약간 계란판 같이 생긴 데다가 공처럼 뭉쳐서 만들게 되고요. 그거를 이제 엠브리오드 바디라고 하는데 그걸 적절한 배양 조건을 줘서 이제 브레인 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얼리 브레인인 그 조직을 갖다가 굉장히 좀 다양한 팩터들을 넣어서 내가 원하는 부위의 뇌 오가노이드를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쉐이커에 넣어가지고 좀 더 공기와 접촉면도 넓고 약간 그 웨이스트와도 조금 잘 릴리즈할 수 있는 환경을 추가로 조성을 해서 궁극적으로 좀 바이어빌리티가 높고 분화도가 높게끔 환경을 조성해 주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한 50일쯤 되면 굉장히 안에 고도화된 뇌 오가노이드 구조를 보실 수가 있고 이 몽글몽글하게 생긴 덩어리들이 전부 다 뉴럴 프로제니터들입니다. 이 프로제니터들이 향후에 좀 더 시간이 더 지나면 여기서부터 한 2, 3개월만 더 지나면 이제 실질적인 뉴런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0파이 DC, 좀 직경이 10cm인 DC인데 안에 한 2에서 3mm 정도 되는 크기의 작은 뇌 오가노이드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이 하나의 오가노이드들을 취해서 이제 실험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이런 스템셀을 이용해서 3D 오가노이드를 만들고 다양한 기전을 통해서 내 오가노이드가 양질의 오가노이드다라고 일단 세팅을 한 다음에는 얘를 이제 어떤 연구에 이용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간단하게 당연히 이제 브레인 디벨롭을 볼 수 있고요. 다양한 디지즈 모델링을 할 수 있고 환자 맞춤형 아까 그 페이션트 드라이브 된 아이피스셀을 쓸 수 있으니까 환자 맞춤형 치료도 쓸 수가 있고 그 외에 캔서를 이제 코컬처해서 캔서의 메타시스나 아니면 캔서 환경을 좀 조성할 수도 있고요. 그 밖에 이제 호스트와 그 패소젠을 이제 인펙션을 시켜가지고 브레인에서 이 인펙션에 대한 연구도 할 수 있고 이게 확장성이 크기 때문에 그 하이스프 스크리닝에 접목을 해서 드럭 디스커버리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질병 외에도 어떤 화학 물질이 신경 독성이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위한 플랫폼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다양한 분야의 브레인 연구에 접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수요가 많고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브레인 오가노이드가 당분간은 연구 과제에 쓰면은 좀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디지즈 모델링에 대한 얘기를 해드려야 하니까 이제 브레인 오가노이드를 이용해서 어떤 디지즈 모델링이 있는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유전적 요인이 강한 질병을 타겟으로 해서 모델링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뉴로 디벨롭먼탈 디스올더 모델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세팔라이가 있고요. 소두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이렇게 지카 바이러스 인펙션을 통해서 소두가 유발되는 기전을 연구하기에도 가장 좋은 모델 중 하나입니다. 사실 지카 바이러스는 2D 컬처에서는 인펙션하기가 굉장히 힘든 연구 테마 중 하나인데 오가노이드를 확립을 해서 지카 바이러스 인펙션을 시키면 굉장히 두드러지게 뉴럴 프로제니터 셀에 인펙션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결과 오가노이드가 정상보다 굉장히 작게 크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 외에도 어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나 레 신드롬이나 다운 신드롬과 같이 특이적인 유전적 소인이 있는 뇌 발달 장애들의 오가노이드를 만들어 보면 그와 관련된 뉴럴의 어떤 신경 네트워크의 이상이나 그 이니비터리 익사이테트 뉴런의 임밸런스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좋은 연구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브레인 오가노이드를 이용을 해서 의생연구센터에서는 이제 어떤 임상 연구 지원을 할 수 있냐. 일단 1차적으로는 저희가 브레인 오가노이드 컬처 시스템을 좀 완벽하게 구축을 해서 실제로 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설립을 할 생각입니다. 그 외에 이제 질병 모델링을 이제 유전적 요인에 기반을 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스킬 중 하나가 크리스퍼 캐스19 에디팅을 통해서 그 페이션트에서 드라이브드 된 피노타입을 구현할 수 있는 유전적인 진 에디팅을 해서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법을 이용을 해서 궁극적인 질병 모델링을 할 예정이고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그 다음은 이제 다양한 바이오 인포마틱스를 접목을 해서 실제로 내가 만든 모델에서 어떤 약간 그 트랜스크립톰 혹은 NGS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면 그 모델링을 통한 발병 기전 연구도 가능하고 약물 타겟 디스커버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그 드럭 타겟 디스커버리까지 가면은 약간 제약 산업하고도 연계가 가능할 것 같고 만약에 캔디데이트 드럭이 나와서 이 드럭의 모드 오브 액션이 궁금하다 그거에 대한 기전 연구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아이디어 있으시면 많이 공유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생명연구센터에서는 일단은 축적된 환자 임상 데이터를 범용적 휴먼 DB와 얼라이먼트를 시켜서 타겟 및 연구 테마를 선정하고
다양한 이제 분자생물학적 기법을 통해서 발병 기전을 규명하고 환자 맞춤형 치료 전략 개발을 위해서 힘쓸 예정이니 많은 임상 교수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